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도둑놈이란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여기는 우리나라 국민 배우 김혜수와 전지현 등이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연암 박지원의 소설 황금대기를 떠올렸습니다. 박지원은 이 소설에서 세 사람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그 세 사람은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매우 가난하였죠.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그 신분 질서 제도하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도구를 해보자. 옛날에 잘 살았던 선비들이나 고관 대작들의 묘를 파면 반드시 보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 보물을 전부 수거해다가 우리가 팔아서 부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 의기투합해서 산천을 다니면서 큰 묘지는 전부 도굴을 했는데 그들의 예상대로 많은 보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물이 나올 때마다 아주 산속 외딴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안방에 그 보물을 보관하면서 계속 도굴을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보물이 제법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만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보물을 세 등분해서 각자가 가지고 헤어지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또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생각을 또 해내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이 가난뱅이가 이것을 팔면은 부자가 금방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날 그냥 헤어질 수 있나? 술 한잔하고 우리 좋게 3등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술을 사오게 되는 것이죠. 술을 사오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두 사람만 없애면 보물은 전부 나의 차지가 되잖아. 그런데 내가 술까지 사다 주면서 저 보물을 세 등분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술에다 독을 타게 됩니다. 독을 탄 술을 먹으면 두 사람이 죽으니 나머지 보물은 전부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이죠. 그런데 보물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걸 왜 세 등분하냐? 술 사오는 녀석 저놈만 죽이면은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술을 사오던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자 그 술병을 방바닥에 내려놓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그 술 사오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순간이겠습니까? 3등분을 2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두 녀석은 끌끌 웃으면서 술을 큰 사발에 부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독을 마신 그 사람은 역시 죽어버리는 겁니다. 방바닥에는 산더미같이 보물이 쌓여 있는데 그 보물의 주인이라고 자처했던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두 사람은 독을 탄 술을 마시고 죽어버렸으니 이 보물의 차지는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마침 그때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길손이 그 집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폐가 같은데 반드시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니 방바닥에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세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루를 급히 열어서 그 보물을 다 쓸어 담아서 짊어지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자, 연암 박지원은요, 이 소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 돈, 재화, 재물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대상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재화와 재물, 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 그리고 수단,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는 것을 연암 박지원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순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이 불순한 것은 반드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끝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연암 박지원은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조선반도에서도 상인들이 많은 활약을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방 안에서 글만 읽는 선비들은 경제적인 위축감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박지원은 다른 소설에서 허생전입니다. 허생의 부인이 맨날 글만 읽고 있는 허생에게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좀 해와봐. 우리 좀 먹고 살자.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가지를 꽂고 닥달하는 장면을 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세태는 돈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삿된 인간들의 그 행동은 옛날 얘기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모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이라도 다 할 태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도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신다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필요하고 정말 죽은 다음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따가 외출을 할 건데요. 외출을 하면요, 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그리고 카페나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온통 돈입니다. 나의 행동 모두는 이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을 신성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돈을 터부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종교나 많은 학자들이 돈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돈을 향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을 좀 순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착하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에 봉착하게 되겠죠. 지금 세상 잣대로는 착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이고 돈은 사회적인 선을 지향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돈은 착하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착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연구한 화식 경제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고대 3000년의 역사를 통찰하였고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던 그러한 이론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착하게 돈을 벌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은 분은 저의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마 찍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